알로라 영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도곡 듀얼샵 미니리그 준결승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른쪽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또도가스 덱이고 왼쪽이 제가 사용하는 조로아크 GX 루카리오 GX 덱입니다. 혹시나 제 트위터를 통해서 조로아크 GX, 루카리오 GX 덱을 보신 분이 있다면은 특이한 포켓몬이 한 장 들어가 있을 겁니다. 루카리오 멜메탈 태그팀 GX가 들어가 있는데 그 카드를 넣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디안 님피아 태그팀 GX를 약점을 잡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또도가스 덱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이 영상에서 또도가스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왼쪽에 조로아크 GX 덱이 차례로 넘어갑니다. 현재 패에 프레셔스 볼이나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패에 있던 격투 에너지를 리오르한테 붙이고 이어서 프레셔스 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프레셔스 볼은 자신의 덱에 있는 GX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루카리오 멜메탈 GX를 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카푸나비나 GX 서치 후 릴리에나 공박사의 강연을 가져와서 필드를 정리할 텐데, 여기서는 리오를 한 장만 내려놓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아무래도 또도가스 덱이 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첫 턴부터 리오를 기절시킬 수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또도가스 덱 측은 현재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했습니다.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초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선 또도가스로 진화시킬 또가스를 추가적으로 깔아두었네요. 이어서 난처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 6장을 드로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6장으로 드로우한 패에서 추가적인 전개가 될 것이라 예상되네요. 카프코코콕이나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 먼저 패에 있는 카프코코콕을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어서 저주의 부적까지 또가스한테 붙이고 차례를 종료해서 왼쪽에 조로아크 GX 덱이 차례로 넘어갑니다. 리오르를 루카리오 GX로 진화시켰습니다. 이어서 벤치에 있었을 때 트래쉬로 보냄으로써 스타디움을 깰 수 있는 리세톨 마샤도의 특성을 사용해서 블레 사당을 부쉈네요. 이어서 루카리오 GX의 파동격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차례 리오르에서 진화했다면 90 데미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120 데미지로 또가스를 기절시켰네요. 저주의 부적을 루카리오 GX에게 모두 올려주고 카프코코콕이 나간 상태에서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 새롭게 6장을 들어왔는데요. 이미 벤치에 카운터 에너지와 더블 무색 에너지가 붙어있는 또가스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6장 중에서 또도가스가 있다면 루카리오 GX의 약점을 찔러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패에 있는 또도가스를 카운터 에너지가 붙어있던 또가스 위에 진화시켰네요. 이어서 카프코콕을 후퇴시키고 또도가스가 나가고 흩날리는 진흙을 사용하게 되면은 배틀필드에 40 데미지를 주지만 약점으로 80 데미지를 받게 돼서 현재 루카리오 GX에겐 총 120 데미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남은 체력이 90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 벤치에 루카리오 멜메탈 GX를 내려놓고 아제로를 사용해서 루카리오 GX를 패로 추가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루카리오 멜메탈 GX가 또도가스 대비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고 풀메타롤 GX를 사용했습니다. 풀메타롤 GX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이지만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더 붙어있다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트레시키고 강철 타입 포켓몬이 받는 기술 데미지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도가스가 흩날리는 진흙을 사용할 때 40에서 30이 감소됐기 때문에 10, 게다가 루카리오 멜메탈 GX가 초타입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0 데미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켓몬 체크 시 잔류가스에 의한 10 데미지만 오르게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강철 주먹을 사용해서 많은 포켓몬들을 기절시켜서 프라이즈 차이를 벌려볼 겁니다. 현재 오른쪽에 또도가스 덱 같은 경우에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벤치 베리어라는 특성을 가진 뮤를 벤치에 깔아두었습니다. 또도가스 덱 측은 패에 있던 카운터 에너지를 뮤에게 붙여주었네요. 아무래도 뮤가 무색 발비 하나로 사이코 파워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 3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데미지 카운터를 올리는 효과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루카리오 멜메탈 GX가 받는 데미지가 마이너스 30 감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피장파전 특성 마샤도를 사용해서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4장을 들어와네요. 마샤도 사용에 고민을 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패도 말릴 걸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4장이 된 서로의 패에서 먼저 이번 차례 또도가스 덱 측은 서포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부적을 배틀필드인 또도가스한테 붙여주고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패 확보에 들어가고 저주의 부적까지 붙였기 때문에 루카리오 멜메탈 GX에게는 잔류가스 특성으로 인해 데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아이템으로도 데미지를 줄 수 있게 되었네요. 적어진 패에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마샤도를 불러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잔류가스에 대한 데미지를 더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루카리오 멜메탈 GX를 지키면서 데미지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도가스 덱 측은 드로우 후 바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아무래도 패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은 모양이네요. 왼쪽에 루카리오 멜메탈 GX도 드로우 후 강철 주먹 50 데미지를 줘서 마샤도를 기절시켰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4대 6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프라이즈 격차를 벌려나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형식으로 전개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필드에 또도가스가 나왔고 네스트볼을 사용하네요.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깔아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또가스를 깔거나 회수봉인 마인맨을 벤치에 까므로써 아세로라를 대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도가스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또도가스로 진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패에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먼저 하이퍼볼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패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미나의 대접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를 줄인 것으로 생각되네요. 미나의 대접은 이 카드를 포함해서 6장 이상이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패를 압축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대 필드에 있는 포켓몬 수만큼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어도 한 장 드로우를 위해서 하이퍼볼을 쓴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셔스볼을 사용해서 이번에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데든네 GX를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데든네 GX를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드로우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전개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또도가스 덱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꾸준히 잔류가스에서 데미지가 쌓이고 있는 루카리오 멜메탈 GX네요. 벤치 있는 또도가스에게 저주의 부적을 붙여주고 추가적으로 미나의 대접을 사용해 한 장을 들어왔습니다. 하이퍼볼을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패에서 코스트를 지불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고 루카리오 멜메탈 GX에게 잔류가스에서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곧바로 강철 주먹을 사용해서 50 데미지를 주고 또도가스 덱의 차례로 넘어가네요. 은근 턴 회전율이 빨라서 보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또도가스 덱 측도 전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더블 무색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또가스에게 붙여주고 레스큐 탱크를 사용했습니다. 레스큐 탱크는 트레이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하거나 3장까지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피장파장 특성을 가진 마샤도를 가져와서 패에 추가해서 바로 사용하네요. 아무래도 데든네 GX가 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4장이 된 서로의 패에서 오른쪽에 또도가스 덱 측은 아직까지 서포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포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서포트 카드는 저지맨을 사용하네요. 이게 참 놀라운 게 피장파장으로 한번 패견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패견제만으로 불충분해서 한 번 더 저지맨을 써주면은 저는 뭔가 확실하게 말리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미니리그나 코리안리그에서 저를 만났을 때 마샤도랑 저지맨을 동시에 써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 프레셔스볼이 패에 추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용해서 카푸나비나 GX를 패에 추가하네요. 아까 말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프레셔스볼이 패에 추가돼서 카푸나비나 GX를 패에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엔 그랬어요. 일단은 배틀필드에도 또도가스를 기절시키고 저주의 부적 데미지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프라이스 상황이 3대 6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격차를 벌려보겠습니다. 또도가스 덱 측은 별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왼쪽에 조로와크 GX, 루카리오 GX 덱이 차례로 넘어가네요. 아직까지 루카리오 멜메탈 GX가 1탄하기 힘들다 생각되기 때문에 강철 주먹을 사용하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오른쪽에 또도가스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더 할 게 없다면 그대로 엔드를 해서 잔류가스로 데미지 카운터가 한 개씩 쌓이고 있는데요. 드로로 뽑은 로사와 로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상대가 패에서 2장을 버리고 제가 패를 2장 버릴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기서는 또도가스 덱의 패견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 로톰과 카푸나비나를 버리고 저는 야도킹과 트리플 가속 에너지를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충 주먹으로 또도가스한테 데미지를 주고 또도가스 덱 측은 아직까지 루카리오 멜메탈 GX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드로우 후 차례를 종료하네요. 데미지 카운터가 추가적으로 쌓이고 현재 180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루카리오 멜메탈 GX가 기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신중하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에 네스트볼이나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알로라 질퍽이를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로아나 리오르가 아니라 왜 알로라 질퍽이라 묻냐 하시면은 혹시나 상대가 회수봉인 마인맨을 가지고 있어서 루카리오 멜메탈 GX를 아세로라 회수할 때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조로아크 GX로 진화시킬 조로아까지 벤치에 깔아두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혹시나 배틀필드는 루카리오 멜메탈 GX가 기절하더라도 곧바로 어태커를 준비하는 게 이 덱의 전략입니다. 저주의 부적 데미지와 잔류가스 데미지까지 체크하고 오른쪽에 또도가스 덱의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벤치 베리어 특성 가진 뮤가 나왔네요. 사이코 파워를 사용하기 전에 굴레 사당까지 깔아놓고 사이코 파워를 사용해서 굴레 사당 체크까지 포함해서 루카리오 멜메탈 GX를 기절시키고 조로아에게 추가적인 데미지를 올렸습니다. 배틀필드로 조로아가 나오고 패 공박사의 강연이 보이고 있는데요.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를 조로아크 GX로 진화시키고
공박사의 강연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HP 60 이하의 포켓몬 3마리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가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대비하기 위한 페르시온 GX로 진화시킬 라온과 추가적인 조로아를 2마리 가져왔습니다. 리오르를 가져와서 한 번에 큰 딜을 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루카리오 GX까지 깔면은 혹시 모를 약점킬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대비하기 위함이 좋네요. 이어서 데든네 GX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패를 버리고 6장을 새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루카리오 멜메탈 GX에게 더블무색 에너지 1개만 썼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가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서 조로아를 코스트로 거래를 사용해서 카드 2장을 들어가고 패에 있는 더블무색 에너지를 조로아크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엇 비트로 배틀필드에 있는 뮤를 기절시켜서 남아있는 프라이즈가 한 장이 되었는데 이때 또도가스가 아무리 데미지 카운터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한 턴 만에 게임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를 쓰러뜨리지 않는 이상 돌아온 제 차례 조로아크 GX 라이엇 비트에 또도가스를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승패를 굳혔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오른쪽에 또도가스 덱 측은 더트장을 사용해서 드로우를 보고 있는데 덱 위에 2장 중 한 카드를 패에 추가하고 한 카드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미스터리 트레저를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트장을 사용해서 레스큐 탱크와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었는데 레스큐 탱크를 버리고 난천이었네요. 난천을 패에 추가하고 여기서는 미스터리 트레저를 또도가스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초타입 포켓몬인 마인맨을 찾아와서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곧바로 패에 있는 카운터 에너지를 마인맨에게 붙여주었네요. 마인맨의 기술 염동력이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턴을 늘려서 데미지 카운트를 더 쌓을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물 탈출로 프로 조로와 카프코코공이 나왔고 난천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와네요. 여기서 리셋 스탬프를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패가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진짜로 리셋 스탬프를 맞아버렸네요. 리셋 스탬프는 상대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게 하고 남아있는 프라이즈 장수만큼 카드를 뽑게 합니다. 지금 제 프라이즈 장수 한 장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한 장만 들어가게 됐네요. 이어서 흩날리는 지륵과 잔류가스, 굴레 사당으로 데미지 체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만 후퇴시키면은 라이엇 비트로 또도가스를 기절시키고 남아있는 프라이즈를 가져오고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거래를 사용해서 리오를 코스트로 격투 에너지를 뽑았기 때문에 격투 에너지를 조로아한테 붙이고 후퇴시킴으로써 조로아크 GX의 라이엇 비트로 또도가스가 기절하면서 남아있는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오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